자, 교재에는 534페이지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누설하는 행위와 누설 받는 행위는 대항범 관계죠. 대항범의 경우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절도, 강도, 도주는 합동범인데 우리 형법에 합동범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합동범이 되려면 시간적, 장소적 관계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되죠. 자,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이 각칙 규정이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8번. 자,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 옳은 것부터 동그라미를 치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자, 근데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지금 경찰직 2차 문제잖아요. 이 경찰 시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사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법이 합쳐져서 40문제를 구성하는데 이제 합치다 보면 형법과 형사법이 짬뽕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대학 교수이다 보니 이런 학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경찰직하고 경위공채만 그래요. 원래 다른 지역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뭐 검찰직은 출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시험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는 경찰 승진까지도 올해 2024년도 문제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씩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를 전부 일부 실행한 자, 즉 구성요건의 행위를 실행한 자를 정범이고 구성요건적 이외의 행위를 실행한 자를 공범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형식적 객관설이었죠. 이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게 되면 간접 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간접 정범은 지금 이 구성요건적 외의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간접 정범을 정범으로 보지 않고 공범으로 보죠. 그래서 이 기억번 질문은 맞고요. 자, 니은번을 보면 제한적 정범 개념인데 제한적 정범 개념이 뭡니까?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한 자만이 정범으로 보는 견해죠. 따라서 이 형법 31조 32조가 뭡니까? 교사방조범이잖아요. 이 교사방조범은 뭐다? 형벌 확장 사유로서 정범 이외의 특별히 공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인정한 것이다. 맞죠? 자, 디귿번. 자,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이 되고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견해가 의사설입니다. 이 의사설에 따랐을 때 살인 청부업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청탁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범이다. 아닙니다. 공범이 됩니다. 자, 리을번.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가 정범이고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자가 공범이라는 견해가 이익설인데 이 이익설에 따르게 되면 제3자를 위해서 강도행위를 한 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범이 됩니다. 자, 행위지배설이 이제 통설과 판례 입장인데요. 자, 이용자가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 의사를 조종하여 범행을 하게 되면 의사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범이 된다. 맞습니다. 전부 다 학설 얘기죠. 학설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OX로 나왔는데 뜻밖이죠. 경찰 시험에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찰직 같은 경우는 여기 외에도 다른 파트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왔죠. 몇 번 최근까지 매년마다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경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이론 학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경위 공채도 마찬가지고. 자, 9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해경 간부죠. 단일 정범 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맞죠? 이 단일 정범 개념으로는 뭐죠? 인과 구성요건 실현에 인과적 기여한 자들을 모두 정범으로 봅니다. 모두 정범으로 보기 때문에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설은 이 단일 정범 체계를 취하고 있지 않죠. 자, 2번. 자, 구성요건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는 그 아는 공모자에게 이 공모 공동 정범의 주택을 물을 수 있으려면, 자, 마지막 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공모 공동 정범을 인정하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죠. 간접 정범 유사설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90년대 이후부터는 이 기능적 행위 지배설이 통설적 지배가 되었다.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이 견해에 따라서 공모 공동 정범 이론을 인정합니다. 자, 3번. 자,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접근하여 설계도면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죠. 없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무단 반출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데, 자, 그 기수 이후에 가담한 자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죠.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기수 전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계적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낙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자, 이때 갑이 을을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종속성설의 논리적 결과다. 맞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승낙을 했는데 지금 착수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수에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고 있지만 이때 갑이 누구죠? 갑이 교사범이잖아요. 이 교사범이 을을 교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종속성설이 아니라 독립성설입니다. 독립성설이 뭐죠? 교사방조 행위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독립성설이잖아요. 종속성설이 되려면 이 을이 피교사자가 착수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착수에 나아가고 있지 않죠? 착수에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속성설에 따르게 되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는 교사방조 행위 있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 독립성설의 논리인 것이지 종속성설이 아닌 것입니다. 자, 10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도된 교사. 여기에는 이제 31조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 규정이다라고 보는 것은 종속성설이 아니라 독립성설이죠. 종속성설은 이것을 특별규정으로 봅니다. 자, 극단적 형식에 따르면 13세 자를 교사하여 부추겨서 절취하도록 하였다 했을 때 갑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 사람은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그쵸? 책임 무능력자로 하여금 물건을 훔쳐오게 하였다 했을 때 갑은 절도죄의 공범이 된다. 즉, 극단적 형식에 따르게 되면 이 정범행위가 책임까지 인정돼야 되잖아요. 책임까지 인정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교사는 될 수가 없고 간접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맞아요. 자, 보세요. 지금 경찰 간부시험 옛날 간부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학설이 1번, 2번 나와지고 있죠. 판례만 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공범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판례도 나오지만 절반 정도는 이론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이론을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또는 교사하거나 했을 때는 배임죄 교사범 또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누설하는 것과 받는 것은 대항범 관계이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 11번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필요적 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여한 자 모두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에게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타방 측에서 뇌물공여 성립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방이 처벌 성립했다 하여 타방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은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두 다라는 말도 틀렸고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 누설죄로 처벌하려면 누설자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누설받는 자 같은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이 127조가 각직 규정이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가벌이 된다. 공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3번은 많이 봤죠. 해당 변호사 갑을 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것도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래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인적사항 등을 받았을 때 이 공무원만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직원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또 이 세무사법상의 이 각직 조문도 형법 총칙 일반 규정에 해당되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벌입니다. 누구만 처벌된다? 세무직 공무원만 처벌된다는 거예요. 자, 1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이 판결 요즘 많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략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아닌 자가 이 사무소 개설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처벌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갑이 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요 밑에 줄 고용하고 고용된다는 대항적 행위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대항범 관계라는 겁니다. 대항범 관계이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여한 이 변호사 의뢰 행위가 일반적인 공범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요? 대항범 관계이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도 병은 총칙상의 공범이 적용될 수 여지가 없다. 이건 뭔가요? 자, 지금 보세요. 변호사 아닌 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이 누군가요? 병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을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가보시면 이의 병은 변호사 을을 추천해 주었고 올라가 보면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원이잖아요. 회사원. 이 사람은 제3자입니다. 제3자. 이 사람은 외부 관여자이죠. 그렇죠? 외부 관여자입니다. 그래서 외부 관여자는 이 공범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외부적 관여자가 가담한 것마다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 관여자는. 내부 가담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부 관여자는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내부 가담자의 경우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부 가담자 같은 경우는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입니다. 옳은 것부터 동그라미를 치면 니은, 디귿, 비읍이네요. 해경시험, 검찰직은 옛날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해경도 출제가 되죠. 자, 제한적 정범 개념이론에 따르면 자, 공범 규정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 확장 사유가 된다. 맞죠? 자, 따라서 공범과 정범 구별에 관련된 주관설과 결합된다. 객관설입니다. 주관설과 결합되는 것은 확장적 이론이죠. 제한적 정범 개념은 객관설과 결합됩니다. 관련된 것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리을본 보시면 제한적 개념 이론에 따르면 공범 규정은 기억본에서 봤듯이 확장입니다. 니은번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 구별은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죠. 조건에 설정한 자는 모두 다 정범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단일 정범 개념 이론으로 충분하다. 맞죠?
단일 정보미론에 따르면 가부성을 확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정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성이 확장됩니다. 자, 공범 종속송설의 유력한 근거로 기도던 교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송설이 아니고 뭐죠? 독립송설이죠. 독립송설. 종속송설은 이것을 특별기준으로 봐요. 자, 책임 가담설에 대하여는 연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책임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고, 자, 위법하면 족하다는 견해는 극단적이 아니라 제한적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